네, 그러면 섹션 3의 가장 첫 번째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번 영상은 레스터 레이어 병합이고요. 사실 레스터 자료를 합치는 걸 모자이킹 한다고 하는데 QGIS에서는 그 영어로 된 명령어가 똑같이 머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머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벡터 레이어를 병합을 다 같이 해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레스터 병합도 똑같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는 걸 말하고 그 합쳐진 하나의 결과가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레이어를 우리가 병합할지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기만 하면은 걔네들이 다 합쳐진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레스터 병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입력 레이어를 고르게 되는데 그 밑에 산출 데이터형을 또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산출 데이터는 인풋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편이고요. 이번 실습에서도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특별히 손대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에 활용할 자료는 이 세종특별 자치시 DEM 자료고요. 여기 옅게 이제 보이는 노란색 경계가 세종시 경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 경계에 걸치는 4개의 DM 그 도판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합치기 전인데 이렇게 경계들이 살짝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합친 후에는 경계가 깔끔히 사라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병합을 직접 수행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QGIS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DEM 4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금 봤던 PDF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경계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레스터 레이어를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보시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값이 뭐냐면 레스터 네, 이 친구네요. 이게 이 레스터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픽셀로 되어 있고 그 픽셀 하나에 값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하나가 담겨 있다면 단일 밴드가 되는 거고 이 픽셀에 값이 여러 개가 담겨 있다면 그건 이제 다중 밴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제 DEM은 뭐냐면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의 약자예요. 그래서 DEM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수치 표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EM은 이 지역의 고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밴드가 하나죠. 밴드 1이기 때문에 이 밴드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이제 밴드가 하나인데 밴드마다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뭐 87이고 192고 그리고 뭐 밝은 데 눌러보면 500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현장의 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레이어와 다르게 레스터는 처음에 불러오면 이 픽셀이 가지고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자동으로 이 그레이스케일로 메꿔서 이 시각화를 해주게 돼요. 만약에 제가 세종시 그 경계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동경계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벡터는 사실 이 벡터도 이 하나하나의 피처마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필드의 수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한 개의 필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경계, 읍면동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읍면동 이름, 읍면동 코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벡터 레이어는 우리가 불러온다고 해서 그 시각화가 그러니까 이 값이 표현된 채로 불러와지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 벡터 레이어가 읍면동에 대한 값이고 뭐 동 고유 번호가 뭐 1, 2, 3, 4, 5, 6, 7, 8, 90 순으로 하나씩 늘어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1번은 흰색 그리고 가장 뒷번호는 뭐 빨간색 해서 그 사이가 하나씩 메꿔지는 식으로 오진 않죠. 왜냐면 벡터 레이어는 우리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선
따로 시각화를 해줘야 됐기 때문인데 레스터 레이어는 그렇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우리 눈에 바로 표현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 레이어는 각 레이어마다 이 색깔이 가지는 의미가 다 달라요. 왜냐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 범위 안에 이 검은색 가장 낮은 게 검은 거, 그리고 가장 높은 값이 흰색으로 가정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회색으로 쫙 메꿔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도판 이 DEM 도판 같은 경우는 가장 밝은 색이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거예요. 네. 요거. 맨 밑에 거죠. 여기에서 가장 밝은 흰색은 678m가 되는 거고 어느 지점인지 딱 찾기가 어려운데 네. 여기 그 부근인 것 같아요. 아마 600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 옆으로 오면은 얘는 가장 높은 값이 433이니까 그게 가장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레스터 레이어의 특징은 이걸 처음 불러왔을 때 이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자동적으로 시각화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인다. 벡터 레이어는 그냥 단순히 그 모양만 불러와지는 거와 다르게 레스터는 그렇게 바로 표현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DEM은 연속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로 넘어간다고 몇 더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무슨 절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런 차이가 없는 값이라도 서로 다른 레이어를 불러오면 각 레이어에서 표현되는 그 색깔 컬러바의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그 레스터 레이어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F 파일에서도 이 네 개를 따로 열었을 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보였지만 합치면은 경계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실은 이게 다 연속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이 하나의 컬러바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그런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레스터 레이어 불러오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는 이쯤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레이어 병합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레이어 병합은 여기 레스터의 변환 기타 사항에 가면은 병합이라고 있어요. 아니면은 툴박스에서도 똑같이 병합이라고 치면 여기 레이어 병합이 있죠. 레스터 레이어 병합이 있죠. 여기를 들어와 주시면 되고 입력 레이어는 저희가 불러온 4개를 모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 데이터형은 플롯 32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건들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병합된 하나의 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4개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경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밝기 정도가 서로 달랐는데 여기에서 합쳐진 거에서는 경계도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이 밝기 정도가 동일한 컬러 맵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한 판을 딱 보면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벡터 레이어 병합 영상에서는 사실 병합 기능의 소개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레스터 레이어를 불러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벡터 레이어는 불러오면 그냥 그 모양만 보이지만 레스터 레이어는 이 픽셀이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시각화가 적용이 된 채로 우리 눈에 보여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영상이고 간단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레스터 레이어 Z2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